곳에선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산 사건이 있었는데요. 카페에서 기르던 고양이 자두를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아, 이게 그러면 저희가 뉴스에서 봤던 그 장면을 찍힌 CCTV인가요? 자두 살해 상황이 그대로 녹화된 CCTV가 이거고요. 이게 없었으면 또 범인을 못 잡았을지 몰라요. 이게 지금 범행 당시의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범인은 미리 준비해둔 세탁세제를 탄 사료와 물을 자두에게 먹이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자두가 먹으려 하지 않자 꼬리를 낚아챈 후 수차례 목을 짓밟았습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듯이 자두를 바닥과 벽을 향해 내리쳐 살해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양이를 이제 막 집어 던지고 난동을 부린 거죠. 주인이 있는 고양이를 노리고 화풀이용 공격을 하려고 노리고 계획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카페엔 자두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삼총사라 불리며 카페 손님들에게 귀여움을 독차지했던 아이들. 그중 자두는 애교가 많아 더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 이후로 항상 애들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는 거 보면은 자주 생각나요. 항상 몸이 약해 병원 생활을 해야 했던 자두. 건강을 회복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변을 당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좀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하고 그런 것들. 심리치료까지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는 사장님. 자두의 끔찍한 죽음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었지만 처벌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동물학대 죄는 약하잖아요. 아무리 잔인하게 죽여도 실형을 못 받았잖아요, 지금까지. 가해자 처벌이 힘들어지자 사장님은 직접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참여자만 22만 명이 넘었는데요. 결국 가해자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국내 최초 판례가 됐습니다. 그러나 죄명은 동물학대가 아닌 재물손괴죄. 동물학대로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어쩔 수 없이 재물손괴죄를 적용시켰다는데요. 동물학대의 솜방망이 처벌은 생명 존중의 부재 상황을 만듭니다. 민법 98조에도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짓고 있어 이것부터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예상하는 것은 동물학대에 대해서 이게 사회적 대응이 없으면 주인 있는 건 재물손괴로 처벌된다는 걸 이제 안단 말이에요. 어차피 실형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인이 없는 동물을 대상으로 그냥 여기는 뭐 지나가던 그냥 돌 발로 찬 거랑 똑같다고 이렇게 보니까 법상으로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두 사건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얼마나 동물과 생명에 대해 무관심했는지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좀 놀랐어요. 이 자두 사건에서 6개월이 나왔다는 거를 뉴스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게 재물손괴에 대한 형량인 줄은 처음 알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너무 낮은 게 아닌가. 고양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결코 그 고양이의 생명권을 인간이 소유할 수도 없고 조정할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동물학대는 범죄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동물학대. 현재의 솜방망이 처벌로는 동물학대를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동물보호법은 조금 더 형량이 좀 올라가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재판 과정에서 실형을 줘야 돼요. 미국에서 동물학대 관련돼 가지고 FBI가 개입을 합니다. 결국 동물학대로 시작된 사람이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강력한 공격을 하더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FBI가 개입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요. 개 7마리를 죽인 사람이 징역 28년 받기도 해요. 해외에선 강력범죄만큼이나 동물학대를 중요시 여기는데요. 대부분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메시지가 왔죠. 페이스북으로. 머리에 못 박힌 고양이가 활보를 해요. 정말 못이 박혀있네. 그날부로 저희가 한 달 동안 모시를 구조를 시작을 했죠. 머리에 못이 박힌 채 도망을 다니고 있는 길고양이. 분명 사람이 저지른 짓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걸까요?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노금숙 씨는 최초의 제보자였습니다. 여기 목을 뭘로 이렇게 찢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속 살이 다 들어 보일 정도로 여기 목을. 그때는 누가 사람이 했구나. 지들끼리 싸워서는 그런 상처는 안 나요. 상처가 아주 컸거든. 조금 있으니까는 애가 눈이 빠졌어요. 눈이 한쪽이. 그래가지고 밥을 먹기 위해 상처 입은 몸으로 매일 찾아왔다는 고양이. 그런데 날이 갈수록 학대를 당한 수위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래도 조금 있으니까 여기에 뭐가 박힌 것 같아. 여기 와서 앉아있는데. 근데 눈이 나쁘니까 볼 수가 있어야지 뭔가. 그래가지고 딱 돋보기를 이렇게 끼고 보니까 뭐 쇠사슬같이 뭐 화살같이 뭐가 박힌 거예요. 머리에 날카로운 물체가 박힌 채 아주머니를 찾아온 녀석. 구조가 절실해 보였지만 사람을 피해 도망다니는 탓에 도움을 줄 수도 없었습니다. 길고양이 보호소를 운영 중인 차은영 대표가 구조에 나섰습니다. 영역이 너무 넓어가지고 진짜 안 다닌 데가 여기 동네 구석구석 안 다닌 데가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때는 정말 어마어마했죠. 제가 양쪽 발톱이 다 빠질 정도였으니까 너무 많이 돌아다녀서. 찾으면 찾을수록 점점 더 꽁꽁 숨어버린 탓에 구조는 난항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50여일간의 끈질긴 노력 끝에 드디어 고양이는 구조됐습니다. 상처는 골마 있었고 건강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곧바로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는 고양이. 머리에 박혀있던 날카로운 물체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처음에 저 못으로 이제 알고 구조가 진행이 됐는데 막상 이 아이를 구조해 놓고 이제 틀 안에서 관찰을 해보니까 못이라고 하기에는 형태가 좀 달랐습니다. 삼각형의 날개가 있는 날카로운 도구. 그것은 놀랍게도 화살촉이었습니다. 화살이 밑에 쪽에서 쏜 것 같아요. 밑에 쪽에서 이렇게 날라와서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담장 위에 있는 아이를 밑에서 조준해서 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일로와, 엄마 새끼들. 다행히 생명을 구한 고양이. 엄마 지금은 새끼들. 어떤 상태일까요? 길고양이와 유기고양이 보호소를 운영 중인 차은영 대표가 지금까지 돌보고 있다는데요. 못이라는 이름도 지어줬다고 합니다. 1대1 케어라고 하거든요. 1대1 케어 한 달이면 다 솔직히 사람한테 기대려고 오거든요. 얘는 안 해요. 그동안 모씨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온 차은영 대표. 학대의 상처가 깊은 모씨는
건강은 회복했지만 좀처럼 마음 문은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그냥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만지려고 하면 후수서 이렇게 도망가잖아요. 얘는 그냥 머리를 그냥 딱 그냥 그대로 얼음 해버려요. 모시는 대부분의 시간을 이렇게 책상 밑에 숨어서 지내고 있습니다. 공포와 불안, 두려움을 떨쳐내기엔 더 긴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단지 길고양이란 이유만으로 당하게 되는 무자비한 학대. 이곳 보호소에 있는 다른 아이들도 비슷한 학대를 경험했습니다. 중성화 수술 시키는 김에 눈 한번 보자. 그래서 이 아이는 반대 눈 쇠구슬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눈이 실명이 돼서 염증이 생겼던 거예요. 새총 그거라. 누군가 악의적으로 쏜 새총에 맞았습니다. 새총? 노란 우리 티라가 나이는 제일 많은 친구인데, 우리 티라는 왜 이제 어떤 이제 일용직 하시는 아저씨가 머리를 밟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조된 후 생존한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양 귀가 다 잘려져 있었고, 얼굴이 함몰이 되어 있었고, 몸은 지져 있었고, 아이가 정말 뼈밖에 없는 친구였고, 살기 위해 끝까지 사투를 벌였던 새끼 고양이 만두. 그러나 결국 고비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아픔 없는 곳에서 편히 쉬고 있을까요? 학대당한 고양이를 구조할 때마다 차 대표는 박탈감을 느낍니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해자 처벌 때문인데요. 정말 용기 가지고 물어봤는데 이 아이는 범인 못 잡아요. 막 그렇게 했을 때 좌절했던 건 저도 그랬었어요. 아무도 도와준 사람도 없었고, 나서가지고 누가 이랬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런데 모시 사건만큼은 달랐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정말 나 믿고 한 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어떻게든지 잡을 테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도 그냥 진짜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녀를 적극적으로 도운 사람은 군산경찰서 진흥팀 팀장인 노승섭 경감이었습니다. 반려묘를 키우고 있는 그에게 모시 사건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정말 잔인한 방법에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주변 경찰관들이나 아는 지인분들께서 이걸 과연 잡을 수 있겠느냐. 범인을 반드시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졌던 노 팀장은 먼저 가해자가 범인을 저지른 장소가 어딘지 탐문수색 범위를 좁혀나가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고양이가 많이 출몰한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이 동네에서. 그래서 이 동네를 중점으로 저희가 수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역동물인 고양이의 특성상 1km 내 반경에서 주로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노경감은 의심되는 지역의 CCTV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나 화살을 쏜 사람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다음 수사 단계를 밟아나갔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모 씨의 머리에서 발견된 화살촉과 동일한 물품이 판매되는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력한 한 곳을 발견했습니다. 화살촉을 인터넷에서 구입을 했는데요. 그게 중국산입니다. 거기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해서 구매자들 목록을 받았고요. 거기에 이제 용의자,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구입한 것으로 확인을 해서 거길 또 한 번 저희가 또 압수수색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확실한 물증을 들이대자 가해자는 순순히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과연 범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피의자의 성격은 예상과 달리 온화했습니다. 예. 여느 일반인과 못지않게 평범한 인상이었고요.
외관, 그다음에 성격, 말투 이건 정상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예. 범인을 안다는 지인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학창 시절에 굉장히 얌전한 친구였어요. 그리고 운동도 잘하고 이렇게 뭐 전혀 그거하고는 거리가 먼 이렇게 그런 사건하고 이렇게 거리가 먼 친구인데 저도 왜 그랬는가 이렇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범인은 예상과 달리 이웃들에게 온순하고 착한 사람이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속임수일까요? 아니면 이중인격자일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많은 연쇄범죄자들, 성범죄자, 살인범죄자를 만나봤지만 사실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인근, 지역 내에 들어가면 굉장히 온순하고 조용하고 자기 감정을 표출하지 않는 사람이다. 친절하게 인사도 잘하고 집 주변 정리도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으면 첫 번째는 자기 혼자 있거나 피해자와 단둘이 있을 때는 굉장히 격한 감정을 표출을 합니다. 그래서 늘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친절하고 조용하고 폭력성이 없는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한 자기 제시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렇게 어떤 사회적인 관계,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에 지속적으로 실패하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자꾸 내재화시켜서 어느 순간에 폭발하는 이런 경우들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